오늘은 헌법 두 번째 시간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에 대해서 확인할 거고요. 자, 이건 6문제로 좀 자주 나오는 겁니다. 헌법의 이제 10조 구조는 이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이제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이제 헌법재판소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그겁니다. 만약에 헌법을 정했는데 이 헌법이 이제 위법인지 아니면 뭐 합헌인지 이런 거를 이제 판단하는 재판소라 생각하시면 되고, 헌법 제10조를 기본권 체계의 최고 구별적 근거로 본다. 자, 우리가 기본권은 이제 여러 가지 세부 사항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제일 위에 무조건적인 바탕이 되어야 되는 근거가 뭐냐? 요 세 개다. 요 소리입니다. 그리고 기능은 독자적인 기본권, 파생 기본권의 근거. 그냥 기본권엔 여러 세부 사항들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 근거가 되고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대한 근거가 된다. 자, 판례.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국가 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생활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포괄적 자유권이다. 자,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은 특정 기본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모든 자유로운 행위를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권리다. 그러니까 기본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정하게 세세하게 나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자유로운 행위를 이제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게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이고요. 이제 보호 영역은 뭐 생활 방식 선택하는 거 너무 다양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포괄적으로 보험돼 있다. 자, 보호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제한 가능성도 비교적 넓어요. 자, 위험한 스포츠 판례사를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의 보호 영역에는 개인의 생활 방식과 취미 활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은 위험한 생활 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포함된다. 예를 들면 파크로가 있겠죠. 좀 위험하긴 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 전문가들한테는 괜찮겠지만은 근데 이거는 다 본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기부행위는 이제 사회적 공헌을 통해 이제 개인의 행복감과 만족감을 실현시키는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 추구권 및 일반적 행동 자유권의 보호 영역에 속한다. 자, 그리고 게임 본인 인증 사건. 자, 게임 이용자의 본인 인증 의무는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을 제한하죠. 하지만 게임 중독 방지랑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이 있기 때문에 과잉 금칙 위반이 아닙니다. 과잉 금칙이 금지 원칙이 이게 너무 과도하게 제한했다. 요 소리거든요. 근데 이런 공익이 있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 본인 인증은 괜찮다. 이렇게 판례가 나온 거고요. 일반적인 인격권이 있어요. 일반적 인격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도출되는 인격 보호 기본권이에요. 자, 보호 영역은 뭐 인격적 가치, 명예, 사회적 평가, 인격 정체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훼손으로 가끔씩 뭐 고소 걸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일반적인 인격권을 침해했다 해서 거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인격권에서 자기결정권이 파생된다. 자, 판례가 일반적 인격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보이는 자유로운 인격 발언의 기본 조건을 포괄적으로 보호한다. 자, 보시면은 친일 반민족 행위가 좀 이슈가 됐죠. 이거는 당사자의 사회적 평가뿐 아니라 후손의 사회적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근데 솔직히 자기가 선택한 거잖아요. 하지만 자기가 선택한 거는 이 인간의 존엄성 여기 보면 행복 추구권 여기 자기가 뭐 어떻게 살아갈 권리도 포함된다. 여기서 나온 파생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후손의 인격권 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반미족 행위를 약간 보호까지는 아니고 후손을 위해 봐줘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온 사례입니다. 그리고 자기결정권. 아, 물론 참고로 드릴 사항은 저는 지금 공부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는 정보를 드릴 수도 있어요. 정보를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시험 때문에 좀 쉽게 이해하려고
설명하는 경향이 있는 거를 확인하고 혹시나 들으실 분 계시면 그걸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되고, 자기 결정권은 개인이 자신의 삶의 중요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이다. 맞죠? 이것도 일반적 인격권에서 파생되는 거예요. 포함되는 권리가 뭐 성적 자기결정권, 연명치료 중단 결정권, 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요게 들어있죠. 자, 성적 자기결정권은 이제 성행위 여부, 했는지 안 했는지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예요. 당연하죠. 이것도 이제 헌법 제10조에서 기본권에서 파생되는 권리입니다. 연명치료 중단 판례는 이제 이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자연적 사망 과정이 시작한 경우는 이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연명치료 중단 결정은 자유결정의 내용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자, 5번 장애인 접근법. 장애인은 이제 헌법상 기본 당연히 이제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헌법상 기본권이에요. 성격은 자율권적 성격, 사회적 기본권적 성격입니다. 다만 입법 형성적 권리가 무슨 뜻이야? 자, 입법 형성적 권리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입법 형성 권이 있어요. 권은 삭제하고 입법 형성은 이제 법을 만들 수 있는, 이제 법을 형성할 수 있는 권은 권리가 있다. 어떤 사항을 이제 법률로 규정할 때 이제 한 목적, 가장 적절하게 판단되는 법률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장애인 접근법은 요 중에서 도출되는 헌법상 기본권이기 때문에 요 중에서 이제 자유롭게 제일 맞는 걸로 선택해서 쓰면 된다. 요 소리입니다. 자, 장애인의 접근법은 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 조건이 되는 기본권이다. 그러나 접근권의 구체적 내용은 입법에 의해 형성된다. 따라서 특정 시설 설치를 직접 요구할 수 있는 완결된 권리는 아니다. 자, 맞죠? 그러니까 직접 요구할 수는 없고, 이제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당연히 접근이 좀 쉬워야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이제 여기서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맞는지 아닌지 한다는 거고, 직접적으로 이거 설치해주세요 라고는 못한다 요 소리입니다. 자, 출생 등록된 권리, 이거 가등법이랑 비슷하죠. 태어난 즉시 출생된 권리를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이내에 출생 신고를 해야 돼요. 요 기본권이 바탕이 돼서 요런 법률들이 다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격은 자율권적 성격, 사회적 기본권적 성격, 또 입법 형성적 기본권이다. 비슷하죠? 왜냐면 요런 것들이 다 기본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된 권리는 여기서 도출되는 독자적 기본권이다. 단순히 출생 등록의 이론적 가능성만 허용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출생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형성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온 게 가등법. 가등법의 출생신고 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관돼 있어서 이 파트가 자주 나오는 거예요. 자, 혼인의 출생자 사건. 혼인 중 여자와 남편이 아닌 남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 생부에게 출생신고권을 인정하지 않는 규정. 생부의 평등권 침해 아닙니다. 하지만 아동 출생 등록권 침해.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뭐가 출생신고 하도록 돼 있죠. 자, 그리고 계약의 자유. 계약의 자유는 행복충고권에서 일방적인 행동 자유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정한다. 자,
우리 전에 했던 거. 임대차 계약기간 무제한. 그 대신 수익 없음. 요것도 가능하다고 했죠. 하지만 지금 임대차가 20년 동안 임대차 기한이 이제 존속 기한을 20년으로 제한돼 있어요. 제한된 그 판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일률적인 상한은 과익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 그래서 계약의 자유를 침해했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 52시간제. 자, 근로시간 상한제는 근로자 건강보호랑 인간다운 생활 때문에 합헌, 괜찮다고 나온 사례입니다. 그리고 수용자의 적경고통금. 수용자가 이제 형사 그 판례로 이제 지금 자, 수용자는 이제 형을 받고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 교도소나 구치소에 들어간 사람을 말하거든요. 이 적경고통견이 이제 그 사람 만날 권리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교도소 갇혔다 해도 막 면회 안 되고 이건 아니죠. 그래서 가족관계 유지, 사회복귀 준비를 위한 권리다. 왜냐면 그 되게 짜잘한 걸로 뭐 몇 달 정도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자, 헌법에 명문 규정은 없어요. 하지만 행복추구권에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에서 파생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1번부터 바로 갈게요.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장애인 접근권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장애인에게도 동등하게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권리로서 비록 헌법에 명시되진 않았으나 헌법 규정들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의 지위를 가진다. 맞죠? 자, 비록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이게 요소리입니다. 입법 형성적 기본권이다. 맞고 장애인의 접근권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특정 시설과 설비를 설치할 것을 자 적극적으로 요구는 못한댔죠. 자 이거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권리 내용을 구체화하는 법률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면 적극적으로 요구하면은 오만 떼만 거 다 설치해달라고 비용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건설업 같은 경우 건설 현장 위험하죠. 소리나 뭐 손이나 이런 걸 다 잘 써야겠죠.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장애인을 채용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여기도 설치해달라. 이건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국가는 제한된 재정 능력과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에 대한 접근권이 적절히 보장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당연히 있죠. 국회가 법률로 행정청에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을 때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위법 위헌에 해당되겠죠? 또 맞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 5번. 행정청이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입법하지 않은 경우. 물론 그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불충분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률이 위임한 행정입법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법 위헌에 해당된다. 당연하죠. 자, 2번. 자, 헌법 제10조는 행복추구권. 이거 확인하고 갈게요. 자, 임시 32주 전에 태아의 성별 고지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조항은 가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 나오는 부모가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왜냐면 이게 옛날에는 이제 그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남자가 아니면 낙태시키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은 시대가 변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부모 알 권리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합헌일지 몰라도 지금으로서는 너무 과도하게 금지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든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타인의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조항은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자, 이거는 틀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누구든지 우리가 뭐 요즘에 뭐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그 대포 통장 만들고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 내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잡아야 되니까. 사기꾼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거는 너무 오바됐다. 침해합니다. 누구든지가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유족은 일정 기간 내에 이렇게 묘지에서 망인에게 적절한 예우를 취하거나 인사하여 분묘를 갖추고 권리를 부여하고 이는 행복치유권에 의해 보장된다. 맞죠? 이런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 영역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할 뿐 아니라 기본권 행사의 실질적인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국가의 적극적인 활동을 필요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이 행복추구권이 적혀 있는 겁니다. 왜냐면 법에서 보호를 안 해주면 당연히 이제 사람 자체가 다른 사람이 나의 행복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겠죠. 근데 법이 보호를 안 해주면은 그거를 막지 못할 겁니다. 네, 이거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분묘 아니 땅에서 이렇게 가꿨어요. 이거는 뒤에 민법 파트에서 나오는데 이 분묘 기지권이 있어요. 분묘 기지권인데 이게 그 남의 땅이어도 만약에 묘지가 있으면은 손댈 수 없다. 요게거든요. 이 이유가 요거를 바탕으로 나온 법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들었을 때는 좀 어이없는데 다 이런 것들이 연관돼서 나온다는 점. 다음 4번. 헌법 제10조 1문 보호하는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개인의 일반적 인권이 보장된다. 일반적 인격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보이는 자유로운 인격 발현의 기본 조건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데 개인의 자기 결정권은 일반적 인격권에서 파생된다. 이것도 맞는 소리죠. 자, 그 다음에 이미 의식의 회복 가능성 상실하여서 활동을 기대할 수 없고 자연적으로 죽을 과정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이른 후에는 무의미한 신체 침해 헤딩에 해당하는 연명치료를 환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게 되므로 예외적인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려는 환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하여 환자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부합되고 헌법 정신에도 어긋나지 않았다. 이거 맞는 이유가 뭐냐? 자, 여기 예외적인 상황이 있어요. 만약에 치료가 충분히 가능한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권하게 되면은 이건 안 되는데 이 예외적인 상황만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생 등록 시 태어난 즉시 출생된 권리는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자유로운 인격 실현을 보장하는 자유적 성격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본권 성격을 함께 지닌다. 맞죠? 혼인 중인 여자와 남편이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혼인 후에 출생자의 신고 의무를 모에게만 부과하고 남편이 아닌 남자인 생부에게 자신의 혼인 후의 자녀에 대해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생부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자, 이거는 침해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침해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침해하지 않은 이유가 일단은 왜냐면 지금 혼인 중이잖아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남편의 자식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요. 근데 뜬금없이 나 이 아이 자식입니다 하고 이상한 사람이 와요. 그러면 이 가족 관계가 파탄날 수도 있겠죠. 그런 이상한 사람이 생겼을 때. 그렇기 때문에 남자니 생부에게 자신의 혼인 후의 자녀에 대해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이거는 생부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아요. 이게 또 등록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게 가등법에서 자주 나오는데 등록하는 방법이 따로 있고, 그 다음 혼인 중 여자와 똑같은 그거네요.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가등법 법률 조항은 혼인의 출생자에 태어난 즉시 출생된 권리를 침해한다. 이건 맞아요. 왜냐? 그 남편이 이 자기가 생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럴 때 이제 신고를 안 할 수도 있겠죠. 네, 살짝 이제 남편이 신고 안 해요. 근데 여자도 그러면은 나도 뭐 출생신고 안 해. 이러면서 이제 그 자녀가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해주지 있기 때문에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침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생신고를 안 하면은 뭐 과태료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은 있지만은 이것도 살짝 미지수죠. 자,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는 입법자가 출생 등록 제도를 통하여 형성하고 구체하여야 할 권리이다. 입법자는 출생 등록 제도를 형성에 있어서 단지 출생 등록의 이론적 가능성을 허용하는 것에 그쳐서는 아니 되며 실효적으로 출생 등록될 권리가 보장돼야 된다. 요것 때문에 3번이 출생 등록될 권리를 침해하는 거예요. 왜냐?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엄마가 신고하지 않을까? 인데 이건 단지 가능성일 뿐이에요. 남편이 허락 안 해줬어. 엉엉 이런 울면서 이제 이혼을 당했어요. 근데 미혼모가 되기 싫어서 출생신고 안 하고 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 4번 때문에 3번이 맞는 설명이다. 자, 그리고 평등권은 입법자에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자의적 이제 나만의 생각이거든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하고 있고 본질적으로 동일한가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법률 조항의 의미와 목적에 달려 있으므로 법률 조항의 의미와 목적이 비추어 차별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없음에도 차별한다면 입법자는 이로써 평등권을 침해해야 된다. 이거 맞는 소리죠. 4번 헌법 10조. 자, 이거 행복추구권이랬죠. 부모가 자녀 이름 지어주는 것은 자녀의 양육과 가족생활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고 가족생활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당연히 보호받죠. 자, 초등학교 정규 교과에서 영어를 배제하거나 영어 시수를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언권을 제한하나 이는 균형적인 교육을 통해 초등학교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영어 과목에 대한 지나친 사교육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으로 초등학생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것도 맞습니다. 왜냐면 전체적으로 다 하지 말라고 돼 있고 이제 우리가 저학년은 영어 학습이었고 고학년부터 있잖아요.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공부를 안 하고 이제 다 같이 공부하기 때문에 이거는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모든 범위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여 부정 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까지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은 운전면허 소유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것도 맞죠? 왜냐면 내가 자격증을 뭐 10개를 땄어요. 근데 딱 하나만 부정행위를 했어요. 그럼 이 하나만 취소하면 되지. 나머지 9개는 내 열심히 땄는데 취소한다는 거는 안 되겠죠. 자, 친일 반민족 행위의 조사 대상자 선정 및 친일 반민족 행위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조사 대상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므로 자, 행복추구권에서 유리하는 일반적인 인격권을 제한받는다고 할 수 있겠으나 자, 조사 대상자가 사자인 경우 이들이 청구 능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러하여 그 후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큼 후손의 인격권이 제한된다 볼 수 없다. 자, 우리가 친일파 그 차단이 불가능한 게 요것 때문입니다. 왜냐면 친일파는 죽어서 없어졌겠지만은 이제 후손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그
선조 때문에 욕먹는 것까지는 그 후손에 대한 인격을 모독하는 거다. 명예를 이제 타격시키는 거다 해서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후손의 인격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친일파 저 척살하자 하고 싶은데 이미 죽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막 법적으로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태어났는데 내 뭐 완전 고조 할아버지가 친일파셨어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저는 친일파는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후손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인격권 형성에 제한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 5번. 헌법 시조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개인의 인격과 행복 추구권은 개인의 자기 운명 결정권을 전제로 하는데 이 자기 운명 결정권에 성행위 여부와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내가 싫으면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소리다. 계약의 자유, 임대차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한 민법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죠. 침해한다. 그래서 나중에 민법 파트 보면은 임대차 기한 없음, 그리고 수익 안 받겠다. 이것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헌법 시초에 보장되는 행복추구권 속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 포함되고 이 일반적 행동 자유권으로부터 계약 체결의 여부, 계약의 상대방, 계약의 방식과 내용 등을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할 수 있는 계약의 자유가 파생된다. 맞죠? 행복추구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이제 상대방과 합의했을 때 계약을 할 수 있는 계약의 자유가 파생되는 거고요. 자, 임대인이 실제 계약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액을 규정한 임대차 보호법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임대인의 계약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건 맞아요. 왜냐?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금 임차인은 나 더 살아야 되는데 나 더 살 생각으로 집도 안 알아봤는데 갑자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제 갱신도 안 하고 거절했기 때문에 이거는 임차인도 걸려있기 때문에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 요런 자유까지 다 다 긍정을 해주면은 이 상대방이 피해를 봐요. 그 사람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요게 상충됐기 때문에 요게 맞다고 나오는 거예요. 자, 주 52시간 상한 제도를 두어 일주일간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정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근로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나중에 상법인가 거기 나올 텐데 이거는 지금 근로자 어떻게 보면 기준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우리 뭐 근로자 건강이나 이런 걸 따졌을 때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거 맞다고 하고 그리고 사업주로 따졌을 때 나중에 상법이나 이런 거 나온 것 중에서는 이제 이 여기에 이제 플러스 뭐 주급인가? 아무튼 시간이랑 플러스 주급도 있죠.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과하게 돈도 나가야 되고 내가 운영할 방침을 벗어났다 해서 나중에 위법인 것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가서 보시면 되고 아무튼 이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자, 금융위원장이 시중은행을 상대로 투기지역, 투기과열 지구내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담보대출을 금지한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해당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자, 이게 왜 맞냐? 초고가 아파트는 당연히 돈 많은 사람들이 사겠죠. 근데 우리 주택담보대출은
이제 집은 사고 싶은데 이 선량한 근로자들 위한 것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 그래도 돈 많은 사람한테 대출해주면 안 그래도 돈 더 많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은 대출 못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침해하지 않습니다. 행복 추구권에 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거. 행복 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의 권력을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권으로서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을 하는 권리다 아니죠. 자, 행복 추구권은 그냥 내가 자유롭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이걸 침해당했을 때 이제 법적으로 이제 제재를 가거나 그런 걸 한다는 거지. 아니, 나 행복 찾아서 여행 갈래. 돈 줘. 국가한테 돈 줘. 이렇게 할 순 없잖아요. 국가가 우리 세금으로 만드는 건데 개인이 여행 가고자 돈 주겠어요? 안 주죠? 당연히 아니고 이거랑 비슷한 소리가 그거였어요. 적극적으로 뭐 설치해달라. 네. 자, 그 다음에 기부행위자는 자신의 재산을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을 위하여 출연함으로써 자기가 속한 사회에 공헌하였다는 행복감과 만족감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기부행위는 행복추구권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일반적인 행동자율권에 보장된다. 맞죠? 일반적 행동자율권을 보호 영역에는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며 위험한 스포츠 맞죠? 자, 게임 사업자에게 본인 등 수단은 이거는 당연히 침해하지 않죠. 왜냐? 게임 중독 방지라는 공익 때문에. 자, 행복추구권 있고 공익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행복추구권보다 공익이 더 큽니다. 자, 가족에 대한 수용자의 적용 같은 경우는 비록 헌법에 열거되진 아니었지만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기본권의 하나인 일반적 행복자율권으로부터 나온다. 맞죠? 왜냐면 해당 수용자가 또 인간관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이 사람을 만날 권리가 있겠죠. 그래서 맞는 소리입니다.